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우자 코스피 지수도 5,000피를 뚫어줬다가 현재는 4,97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들까지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현대오토에버도 53만 원 선까지 올라와줬었는데요. 전고점까지 한 번 더 뚫어줄 수 있을지 현대오토에버 쭉 끌고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사실 고가권에서 지금 하락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 염두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추세선으로 봤을 때 42만 원대가 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보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지만 로보틱스 또는 모빌리티 부분에 미들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의 사업지평 기대감들은 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도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와 함께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5,000피를 뚫어줬습니다. 작년 10월에 4,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에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5,0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5,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현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수출도 이 반도체가 이끌었더라고요.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은 분위기 안에서 반도체 섹터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승의 어떤 흐름이 이 반도체가 빠지면은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로봇이 되었든 뭐 자율주행이 되었든 뭐 데이터 센터가 되었든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활용성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자 우위라는 게 엔비디아만 봤다라면 이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단에 있는 기업의 공급자 우위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똑같은 회사인 마이크론도 안 빠지고 있어요. 전일장에 마이크론이 10%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 두 개의 주도주는 뭐 절대라는 표현을 하기 힘들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이 두 개의 기업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고객사들에게 메모리 가격을 최대 80%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반도체 강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삼성과 연관된 소부장 종목들로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중에서 FST는 삼성의 이나노 파운드리 고객사 파트너에 낙점됐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아직까지 반도체 대장주에 비해서는 이 소부장주들이 매기가 확실하게 들어온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될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당장 지금 메모리 빅2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 반영보다는 일단 소재, 장비주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실적 보면요. 일단 DRAM 가격이 41% 정도, 낸드가 한 25% 정도 가격 상승 효과가 이번에 좀 반영이 됐죠. 이 부분이 DS,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이익 추정치를 한 17조 정도, 영업이익 한 17조 정도에 기여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객사의 평균적인 어떤 메모리 가격의 인상 통보액을 한 40에서 60% 정도를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80% 정도가 상단이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게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졌던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는 분기별 가격 협상이 아니라 수시 그것도 이제 1개월 단위로 이제 가격 협상들이 재차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1주간 최근에 이 커버된 내용들을 보면
컨센서스에 관련된 이익 추정치도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원인들이 가격 상승의 이 완만한 부분들이 즉시 좀 반영된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적인 부분들은 일단 증산 그리고 설비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역량들 이 부분은 뭐 장비주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쇼티지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1분기에 좀 현실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산을 통해서 소재 또는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실적 연동과 상당한 좀 유사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점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 빅2의 어떤 성장 기조는 고스란히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실적 기여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소부장 안에서는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8% 넘게, 코리아 서킷도 현재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유리기판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좀처럼 유리기판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소부장 안에서 저평가 매력으로 좀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사실은 유리기판을 좀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유리기판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수요는 꽤 제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이쪽에 좀 관심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지금 돈이 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낸드라든지 뭐 D램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시각이 좀 변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전에 보면은 유리기판이 오르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결국 유리기판 쪽으로 마지막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해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조금 여기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주들 추세적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5,000피를 이끈 또 다른 주인공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차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오후 1시 이후부터 지금 차익 실효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하락 전환하며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낙폭을 키우자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한 상황인데요. 변용희 대표님. 네. 그래도 증권가에선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내놨고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85만 원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현대차 주가가 지금 2배 가깝게 상승하면서 시총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현대차 올라타봐야 될지 아니면 제가 어제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면 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처럼 지배구조 개편 수혜를 좀 노려보고 이쪽을 공략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뭘 사도 좀 수익이 났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 수급 기조를 봤을 때는 뭐 현대차 그룹주가 좀 강했다라고 보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의 수급은 현대차가 또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PBR로 보면 현대차가 한 1.2배, 아직 1.3배가 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PBR 1배 초반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됐다는 점. 그동안 주가가 지수 상승 대비해서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 그리고 자동차 사업에만 좀 집중됐던 사업 가치가 그렇게 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뭐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전략 기대감들이 이번 어떤 지수 상승과 좀 병행해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PBR 대비로 보면 저는 뭐 추가적인 어떤 가치 반영들은 부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1.3%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게 도요타가 지금 현재 2위권에서 한 15.5% 정도 격차가 좀 많이 좁혀졌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시총의 어떤 비교율을 보면 도요타와 여전히 4배 이상에 대한 차이를 현재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가치 반영 관점들은 단순한 지표에서 향후의 미래 가치,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가치들을 조금 더 부여하게 되면 이 갭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최근에 TP가 한 80만 원, 뭐 이 부분이 뭐 저는 과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이 좀 컸던 점, 그리고 1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지수 상승과 좀 병행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외인이 한 2조 한 1,000억 원 정도 좀 매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관점에서 뭐 조정의 빌미가 좀 되긴 했지만 저는 뭐 오늘 하루 정도는 건전한 조정 정도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사업 가치를 좀 대비했을 때 저는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 밸류체인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주입니다.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유일 에너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EV 첨단 소재, 한농화성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무더기로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논리로 이 로봇의 원가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가의 성능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아직 2차 전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ESS나 전기차에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이 로봇 모멘텀에 묻어서 가는 지금 이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의미 있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로봇에 이제 묻혀서 가는 거는 저는 사실은 실적하고 영향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로봇의 흐름에 이제 그 상승이 옆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주가를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적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에 그 배터리 들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량용에는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ESS에도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가는 대규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로봇이라든지 드론에는 그 정도의 그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올라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배터리가 못 들어가면은 배터리 효율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그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NCM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개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예전에 드론 이슈가 있을 때도 전고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했었던 부분들하고 비슷한 논리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주를 본다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주보다는 오늘 물론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들지만 로봇의 흐름이 배터리 쪽으로 해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고체라든지 이런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전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꾸준히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뭐 만약에 좀 조정을 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온 것이지 그동안 전혀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레이크 머티리얼도 좋게 보고 있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뭐 오늘 시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자. 그래서 저는 약간 전고체 쪽,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SDI가 강한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안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등 고성능 위주로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현대차가 급등하자 로봇주들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거나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같이 좀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로봇주 지금 구간을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좀 챙겨보는 게 좋을지,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건지 그 흐름도 좀 파악해 주세요. 일단 로봇주의 단기 일정은 전 이벤트가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보지 않고요. 일단 2월달 3월로 좀 예정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3세대 버전이죠. 이 부분은 이미 1000대, 1500대 정도가 기가팩토리에서 공정에 실제 적용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양산 전환이라는 사업 구체화 부분들이 저는 뭐 시장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로봇주의 경우에는 뭐 쉬어가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 재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중소형주, 특히나 로봇의 신사업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면을 보면 일단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염두에 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 발표와 좀 더불어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좀 보더라도 명확한 로봇 사업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밸류체인의 편입 기대감들이 좀 높아 보이는 중소형주 위주에서도 뭐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한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계열사, 사업체 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뭐 현대차 그룹 계열주라든가 그 이외에 뭐 HL 만도 같은 또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구간에 저는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전략 세워봤고요.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오전장에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향했습니다. 이 미국 연방 정부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컨텍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약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전장에 비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로봇과 우주항공 이런 첨단 산업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지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도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무한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로봇 우주항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어쨌든 이제 민간 쪽에서 어떤 그 개발이라든지 발사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우주항공주들이 아직은 좀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 대비하자. 다만 이제 외부 변수, 그러니까 외부 이슈, 그러니까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가가 급등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뉴스를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고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나쁘진 않지만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면서 좀 무리하게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뒤늦게 들어가더라도 주요 뉴스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발 충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지금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여전히 시원한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뭔가 빅딜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다소 잠잠한 모습입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될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알테오젠의 어제 급락 부분들 오늘도 지수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반등폭이 굉장히 좀 미미하죠. 이 부분은 알테오젠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촉발된 내용인데 먼저 좀 선행해서 보는 부분들이 GSK의 자회사와 체결됐던 기술 이전 성과 이 부분이 뭐 조단위 빅딜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뭐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할로자임 엠다제에 관련된 특허 리스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은 이 확장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단 뭐 키트로다 SC의 로열티 추정에 그동안 비공개 계약으로서 세부적인 어떤 계약 사항들이 좀 공개되지 못했는데 일단 시장의 추정 전망치는 한 5% 이상 정도에 대한 로열티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지만 이게 머크의 이 분기 보고서에서 좀 확인됐던 내용이 한 2%대 로열티 부분. 그래서 전체적 어떤 밸류 가치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의 폭도 작아지고 있는 점. 그래서 로열티의 기대폭도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리스크인 또는 뭐 TP 하향의 가장 큰 원인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저는 다소 과도하게 하락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특허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확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소형 일단 뭐 다른 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됐던 점들은 오히려 향후에 어떤 기술 이전의 가치에 관련된 추정 평가 가치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산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뭐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순환매 시세는 이제 선택지가 뭐 제약바이오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4월 기점으로 보면 미국 암학회를 좀 기점으로 하는 학회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요인 안에서 반등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외받았던 화장품과 미용기기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APR이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호실적이 기대되는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K뷰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다시금 눈을 돌려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충분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쪽에 대해서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APR, 파마 리서치, 휴재 모두 한 1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추세가 좋은 건 APR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뭐 이게 상당히 그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메디큐브가 작년 하반기에 500만 대 돌파했다고 했는데 불과 또 몇 달 만에 또 600만 대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근데 600만 대 뭐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입니다. 거기서 600만 대면 여전히 판매 성장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APR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뭐 휴재 그리고 많은 조정이 나왔던 파마 리서치도 일단은 1차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파마 리서치는 지난번에 12월에 한번 강하게 반등했다가 약간 조정 주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면 50만 원 돌파를 좀 확인하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50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 의료 쪽으로 해서는 조금은 이제는 좀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 뭐 한일령이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대한전선을 여쭤보셔서 짧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과압 케이블 부문의 실적이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KB증권이 요즘 리포트 내면 핫한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현재 대한전선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그동안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 대비해서 대한전선은 저는 크게 가치 반영을 좀 못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커버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 지중 케이블에 대한 실적 반영이 4분기에 본격화된 부분들. 그래서 4분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중 케이블은 땅에 좀 매립하는 케이블이죠. 이 부분은 이제 초과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와 좀 맞물려서 초과압 이 케이블에 관련된 역량 확대 부분, 실적에 관련된 어떤 성장 부분, 향후의 점유 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는요? 네, 제우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 세정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싱글 배치, 그러니까 단면, 양면을 모두 다 세척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장비를 공급할 수 있고, 또 건식, 습식도 동시에 관련된 장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쪽에 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봇 관련돼서 어떤 자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저점 1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였고요.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우주항공에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상업용 위성에 대한 보유,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강점, 나사와의 이 기술 레퍼런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르테미스 2호 탐사에 관련된 이 라드큐브 관련된 이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